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난방 문제죠. 그런데 과학적인 원리를 알면 추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난방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임동욱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 겨울은 또 평년보다 더 춥다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네네. 난방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난방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습니까? 네, 난방은 말 그대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난방법을 쓰려면 과학적으로 원리를 따져보고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나 온돌, 온풍기와 같은 난방기구는 필수인데 이 난방기구들이 방을 어떻게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그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네, 난방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평형을 이루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온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지는 게 물리법칙입니다. 난방법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 대표적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구들장이라는 돌바닥 밑을 지나면서 뜨끈하게 데워주는 거죠. 이렇게 고체나 액체 같은 물질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온도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고체가 열을 내뿜어서 기체를 통해서 퍼지는 건 공기가 순환하는 현상, 즉 대류라고 부릅니다. 바닥이 뜨거우면 어느새 방 안이 훈훈해지는데 이 라디에이터나 히터를 틀었을 때 공기가 훈훈해지는 것이 즉 대류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사 현상인데요.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얼굴이 뜨끈해지는데 이렇게 고체나 기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복사입니다. 찜질방 불가마에서 원조 개선이 방출된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것도 복사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닥이 뜨끈해지는 건 전도 현상, 공기가 훈훈해지는 건 대류 현상, 뜨거운 열기가 곧바로 느껴지는 건 복사 현상 때문입니다. 예. 난방과 관련된 과학 현상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이 나타나서 따뜻해진다고 하더라도 외풍을 막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겠죠. 거센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네, 흔히들 우풍이다, 황소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표준어는 외풍입니다. 네,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을 잘 이해하면 완벽한 외풍 차단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 현상을 이용하면요. 창틀하고 유리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리를 이중창이나 삼중창으로 바꾸고 창틀 샤시도 흰형으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시공비를 줄이려면 흔히들 뽁뽁이라고 부르는 공기층을 머금은 투명 비닐을 틈 없이 창문 전체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찬바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류 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양식 건물은 창문 밑에다가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놓는데요. 이건 외풍을 열기로 희석시켜서 방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집에서 난로나 온풍기를 틀 때는 뜨거운 공기가 방 안 전체를 돌면서 찬 공기를 희석시키도록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복사 현상을 이용하면요. 뜨거운 물건을 사람 가까이에 두는 겁니다.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오렌지색으로 달아오는 열선이 달려있는 열선 히터를 틀어놓으면 금세 몸을 덮일 수가 있습니다만 방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난방비 걱정 때문에 효율적인 난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는 걸 등급에 따라서 5개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1등급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도 소비 효율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되도록 1, 2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낡은 전열 제품은 돈이 좀 들더라도 소비 효율이 좋은 신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전열기구는 1등급 제품이 드문데 그럴 때는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면이나 뒷면에 붙은 스피커를 보시면 몇 와트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W로 표시를 하고요. 이 소비 전력이 클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3000W짜리 전열기구도 있고 400W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높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됐을 때 난방비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소비 전력이 너무 작은 걸 사면 난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방 크기하고 목적에 맞춰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또 소비 전력이 너무 낮은 걸 쓰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골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효율도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겨울이면은 꼭 난방기구 때문에 사건 사고 또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오는데 이 난방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난방기구의 위험성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석유, 가스, 전기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휘발성이 강한 석유를 사용할 때는 통에 담아서 추가로 부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있어도 불이 확 붙거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형 난로에다가 석유를 이제 직접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불을 확실하게 끈 다음에 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휘발되는 유증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 기름을 추가한 다음에는 그 보일러실 전체에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고 유증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전기 스위치를 켰다가 스파크가 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스는 보통 도시가스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커플러라고 불리는 접촉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흔히들 이제 비눗물을 발라서 공기방울이 생기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전기를 이용할 때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제품을 끼우는 경우가 가장 취약합니다. 전열기구는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멀티탭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여러 개의 기구를 같이 꽂으면 안 됩니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직접 꽂거나 아니면 연장선을 굳이 쓰여야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 꽂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뭐 화재 문제도 있지만 전기장판 같은 온열 제품은 전자파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기장판 위에 있었을 때 찌릿찌릿한 전기 느낀 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괜찮은 걸까요? 네, 전기를 쓰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소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전열기구는 이제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성을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근데 전기를 쓸 때만 전자파가 방출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장판입니다. 밤새도록 틀어놓고 누워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자파 걱정 때문에 전기장판 대신에 온수 매트를 많이 쓰시는데요. 온수 매트는 이제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거라서 일반 전기장판보다는 전자파가 덜한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조절기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주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기를 머리보다는 발 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온도 조절하기가 귀찮다. 이런 이유로 조절기 부분을 머리맡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난방기구를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유용한 생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절하게 잘 쓰면은 올겨울 따뜻하게 날 텐데요. 몇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든지 상식 같은 거 있으면은 더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난방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장치로 인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무작정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긴팔, 긴 바지 입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고요. 잘 때는 체온이 더 떨어지니까 두툼한 잠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풍을 막기가 어렵다 그러면 난방 텐트라고 불리는 실내용 텐트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캠핑용 텐트를 쓰게 되면 문턱이 높거나 끈이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열기구는 멀티탭에 꽂지 마시고 반드시 벽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시고요. 전기 제품을 쓰다가 연기가 나더라도 절대로 물을 붓지 마시고 콘센트부터 뽑으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가정용 소화기는 반드시 하나쯤 비치해 두는 게 최선입니다. 네, 난방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임동욱 과학기술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